어느 날 늦은 저녁. 정희야! 최정희! 깜짝아! 어, 퇴근 시간도 이미 한참 지났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 앞엔 왜 있어? 여기 볼 일이 뭐가 더 남았다고. 당신 설마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건 아니지? 맞아. 번호를 바꾼 건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됐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번호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진작에 말 좀 해주지. 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무작정 회사 앞에서 나올 때까지 너 기다렸어. 그러니까 제발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한테 그 정도 시간은 내줄 수 있잖아. 진짜 잠깐이면 되니까 시간 좀 내줘라 좀. 당신이 뭔데? 하, 당신이 뭐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번호 바꾼 걸 얘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면접에서 떨어진 주제. 우리 회사가, 아니, 내가 아직도 만만하게 보이나 봐? 이미 그날 할 얘긴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남아있어서 남의 회사 앞에 죽치고 있어? 난 할 말 없으니까 진상 그만 부리고 당장 돌아가. 아니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땐 그냥 오랜만에 당신을 봤으니까 가오잡고 싶은 마음에 대도하는 객기 부렸던 거지. 진심은 하나도 없었어. 진짜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당신 원래 이해심 높고 마음 넓은 여자였잖아. 내가 진심으로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카드값에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당신도 알잖아.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날마다 우리 집은 물론이고 부모님 집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라 죽기 일보 직전이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어느 정도라도 수습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또 어디 있겠어. 말아먹긴 했어도 한때는 작은 회사 대표 소리라도 들으면서 온라인 쇼핑스토어 운영했었으니까 당신이 취직시켜주기만 하면 빨리 적응하고 여러 가지 일 맡아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사정 봐서라도, 아니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는 불쌍한 우리 부모님 봐서라도 용서해주고 당신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빚을 갚아달라거나 돈 빌려달란 것도 아니잖아. 월급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정이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내가 아직도 당신 아내인 줄 알아?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감히 어디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당신이 한다는 대표 소리 들었던 과거가 소중하고 그리울지 몰라도 지금 당신은 빚만 잔뜩 있는 백수일 뿐이고 내가 이 회사 경영받고 있는 공동대표니까 호칭 정리 똑바로 해. 당신은 그놈의 대표 소리 지겹지도 않니? 대표 자리에 진짜 앉아있던 시간보다 회사 말아먹고 빚더미에 쌓인 시간이 더 많았으면서 언제적 대표를 찾아? 내가 당신이었음 창피하고 쪽팔려서라도 옛날 얘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자만심 가득한 건 여전하네. 그러게 내가 돈 쓰지 말라 할 때 말 좀 듣지 그랬어.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인데 명품에 골프에 여자들까지 참 여러 방면으로 돈 쓰러 다니기 바빴잖아. 사람 말은 귓등으로 들은 채도 하질 않더니 이제 와서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데?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 당신한테나 불쌍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 나한테 감정팔이라도 하면서 지푸라기 잡을 심산인가 본데 내가 듣기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허영심과 겉멋에 미쳐 돌아서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게 만든 책임 이제야 지는 것뿐이니까 동정심 유발하려는 행동 여기까지만 해. 수잡스러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돈이 좀 벌린다 싶으니까 정신 나가서 당신 속썩이고 잘못했던 거 다 인정할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당신한테도 잘해주셨고 잘못이라고는 나 같은 아들 둔 거밖에 없는데 죄에 비해 너무 큰 벌을 받으시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지냈던 사이인데 어떻게 남처럼 칼같이 잘라버릴 수가 있어. 면접날 내가 당신한테 비서냐고 비아냥거렸던 거 아주 기분 나쁜 건데 그래, 당신 원한다면 지금 이승원부터 대표님이라고 호칭 부를 테니까 그건 그만 잊어줘. 아무리 당신 남편이 대표라 하더라도 당신도 같이 경영하고 있으니 대표님이 맞지. 당신이랑 내가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게 됐는지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부탁하는 거잖아. 내 자존심에 이렇게 회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단번에 거절만 하려 들지 말고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당신이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라 이러는 거면 내가 당신 남편 만나서 부탁해 볼 테니까 자리라도 마련을. 미쳤어? 당신이 그 사람을 왜 만나? 네가 나랑 왜 이혼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래? 이럴 줄 알았음. 면접장에서 마주하게 될 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짓밟아 줄 걸 그랬어.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장 보러 가지 않아도 새벽에 배송해주는 온라인 쇼핑스토어 만들겠다고 여기저기서 대출 끌어오더니 좀 잘 된다 싶으니까 바로 생활비는커녕 10,000원 한 장 준 적 없었잖아. 그러면서 시댁이나 친정 대소사 때는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 한 통 없고 나보고 알아서 챙기라고. 참나.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럴 때마다 여자들 바꿔가면서 데이트하러 갔을 때지? 카드값이나 대출이자 낼 돈까지 여자들한테 명품 사주거나 골프 치러 다니다가 결국에 대금 치를 돈이 없어서 빨간 딱지 붙고 폐업까지 한 주때 죽기 살기로 갖고 있는 명품들 지키려고 아등바등 했잖아. 저는 참기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계속 얘기해도 뻗팅기더니 결국엔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갔던 돈들 갚지 않아도 된단 말에 덜컥 이혼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남편은 당신한테 대일 대로 대인 나 보다듬고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야.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맙고 나한테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한 지 5년도 더 된 지금도 예전에 아픈 과거에서 허우적거리 때문에 얼마나 미안한데 인간 같지도 않게 뻔뻔한 전 남편 놈 인생 불쌍역에서 취직시켜달란 말을 어떻게 해? 설령 그렇게 해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말릴 테니까 헛된 기대 작작하고 집으로 돌아가. 몇 년 동안 빨간 닭집만 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잘 알겠는데 그거 당신 사정일 뿐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비빌 구석 찾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 시간 이후로 당신 말에 더 대꾸해줄 일 없을 거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사를 찾아온다든지 내 남편 앞에 알짱거리는 거 눈에 보이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안 끝낼 거야. 경찰을 부르든 보안팀에 연락해서 끌어내버리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쪽팔리게 해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알아서 행동해.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아무리 전 남편이라도 하늘 같은 남편이었던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막말로 사람이 돈을 벌면 쓸 줄도 알아야지. 네 말대로 아끼기만 하면 언제 다른 물에서 놀아보겠냐?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있는 여자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는데 바람 피우는 놈들 가지고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여자가 더 큰 잘못이란 걸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나만 죄인 취급할 건데? 네 그 잘난 남편. 지금이야 뭐 한 여자밖에 보지 않는 해바라기 같은 사랑꾼 남편 행세하겠지만 너 재혼이고 그 사람은 초혼이었는데 앞으로 다른 여자에 눈 돌리지 않을 거란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나랑 똑같이 온라인 쇼핑스토어 만들어서 이렇게 큰 회사 차렸음 돈도 꽤 벌었을 텐데 남자가 돈맛 한번 보기 시작하면 가정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게 돼 있으니까 내가서 또 믿는 도끼 발등 지켰다고 질질 짜지 말고 지금이라도 네 살 길이나 찾아놔. 혹시 모르지. 네가 나 취직만 시켜주면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다 마음이라도 다시 생길지? 그럼 너도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고 오갈 데 없어지면 내가 다시 구제해줄 수도 있는 건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앞날을 생각해서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 그만하라고! 면접 보러 와서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꼬라지가 딱 비서라면서 회사 합격해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으름장 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취업을 시켜달라고? 양심 없는 새끼. 설령 내가 비서였다 해도 아니? 회사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해도 그 나이 먹도록 면접 보러 다니는 너보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일 텐데 뭐가 잘났다고 비서를 무시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회사 말아먹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야 회사 면접 보러 다니는진 모르겠지만 네가 나 보자마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 깔보듯 대하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넌 뼛속까지 강약 약강을 찌든 놈이고 그것 때문에 될 일도 망치는 팔자였던 거야. 더 늦기 전에 각자 삶을 살게 돼서 다행이지. 아무것도 모른 채 네 옆에 붙어 있었다간 내 팔자까지 꼬일 뻔했던 거잖아. 너 미쳤어? 지가 안 맞은 지 오래돼서 까먹었나 본데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쳐다보든 말든 뺨 날렸어.
이게 아주, 그래도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 사이에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보자보자 하니까 아주 막 나가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네가 내 옆에서 뭐라도 얻어 들은 게 있으니까 지금 남편 회사의 보탬이 됐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경영이 가당키나 하겠냐? 경영은 개뿔. 정소일이 나이 됐을 게 뻔하지. 이만큼 경영에 도움 줄 수 있었던 건 다 내가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기 때문이니까 내공도 좀 있는 거잖아. 사람이 좋고 싫고 떠나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고마운 정도는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뭐 뽑아먹을 건 싹 뽑아먹고 입은 싹 깎는 꼴이지. 안 그래? 야, 네 말 맞잖아. 정수일이나 여드면서 살 뻔했던 걸 내가 구제해준 거랑 다름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라도 못 이기는 척하고 취직시켜.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면접 보기 전에도 사람 위아래로 훑으면서 무시하고 비아냥대더니 취직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갑자기 심기가 불편했는지 눈빛부터 달라지네. 야, 이 이중인격자야. 무슨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이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가 네 옆에서 주눅 들어 살던 사람으로 보여? 네가 나한테 예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단 건 알아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취직을 시켜라 마라 명령질이야. 같이 살던 정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나 너한테 안 해도 뭣도 아니었고 그저 밥이나 차려주던 식모였어. 월급도 못 받는 식모살이 졸업한 지 오래니까 새로운 하인이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찾아보고 이제 너랑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른 큰 회사의 대표니까 경찰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격식에 맞게 대우해. 일주일 전.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은 앞전에 나눠드린 번호표 붙이고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성향, 성격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서 작성해 주세요. 번호 순서대로 호명하면 지원서 제출 후에 면접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꼭 좋은 결과 얻어서 사내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웬만한 회사들은 다 경력을 중요하게 보던데 여기는 좀 다르네. 규모가 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 그런가? 일단 성격을 본다는 건 공동체 생활이니 뭐니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결국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성격인지를 물어보니까 최대한 고집에 먹고 의견에 수렴할 수 있는 척하면서 뭐 무른 성격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어차피 종이 쪼가리에 끄집어 놓은 걸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힘들 테니까 무작정 사람 좋은 척 이미지 끌고 가는 거야. 그나저나 어린애들이 많네. 아기야, 내 나이 정도면 어디서 한 자리 꿰차고 있는 게 정상이긴 하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너희는 앞으로 살면서 기회가 많지 않겠냐? 이 아저씨는 이게 마지막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 진짜 여기마저 떨어지면 더는 지원할 것도 없으니 인증사정 볼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붙어야 돼. 할 수 있다 김두준! 저 32번님, 혹시 뭐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력서 지참해오란 얘긴 들었어도 와서 작성하라는 게 뭔지. 제가 면접을 처음 보는 거라 뭘 어떻게 적어야 좋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할까요? 아님 어느 정도 회사에서 바라는 답을 적어야 될까요? 왠지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면접을 처음 보시는구나. 처음이면 긴장되고 정신도 없으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면접 당일날 대기실에서 작성하라는 거 보면 최대한 꾸미 먹고 있는 그대로의 본인 성격과 각오를 적으라는 것 같아요. 회사 눈치 봐서 좋게만 적어내면이야 읽기에 좋겠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본 면접관분들이 면접관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본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대화 좀 나누다 보면 단번에 구분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것보단 차라리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적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정리가 됐어요. 제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들 경쟁하는 분위기라 누구한테 말 걸기도 참 어려웠는데 대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한 것 뿐이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뭐.
아무래도 취업을 위한 면접이다 보니 경쟁 심리가 강해서 분위기가 많이 무겁긴 무겁네요. 다들 어찌나 눈에 불을 켜고 진중하게 작성하는지 작은 소리라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부터 침도 조심히 삼키고 있다니까요. 긴장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풀어야 제대로 풀리는 건데 참 늘 어려서 그런가? 아유 제가 일찍 아이를 낳았으면은 다 자식뻘인데 제 생각과 다른 게 당연하겠네요. 사실은 저도 말을 좀 해야 긴장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다들 입 다물고 종이에 적는 소리만 들리니까 괜히 긴장만 더 돼서 아까부터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요. 머리도 막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32번님 덕에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아, 아유 제가 32번인데 35번이시니까 저희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인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35번님과 저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긴장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 것도 그렇고 나이 차이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있잖아요. 여기 회사 모티브가 공동체 생활이라 직원들이랑 잘 지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친해져서 얘기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면접관분들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 진짜요? 역시 저희 같은 애들이랑은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다르시네요. 제가 만약 면접관이었음 무조건 뒷번호 지원자들은 볼 필요도 없이 32번님을 뽑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 나누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저희 둘 다 붙어서 이 회사 같이 다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일도 없을 텐데. 그죠? 아유, 참, 당연하죠. 저 원래 막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하는 편이 아닌데, 뭔가 모르게 35번님하고는 몇 마디 안 해봐도 단번에 마음이 열릴 정도로 편하네요.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과 동료가 되는지에 따라 회사 생활이 달라지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35번님만 괜찮으시면 오빠 동생으로 호칭 부르는 거 어때요? 합격 여부랑 상관없이 알고 지내면 서로에게 시너지도 일으켜주면서 도움될 것 같은데 뭐 같이 합격하면 더더욱 좋고요. 우와! 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인생 선배가 생기는 건데 싫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저는 많이 배우고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한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유, 참. 어디 가서 내 아는 동생이 20대 초반이라 하면 다들 놀라고 부러워할 텐데, 나이가 무기죠, 뭐. 그리고 젊은이란 건 노력한다 해서 인생처럼 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진짜 젊은 친구가 트렌드에 맞게 알려주면 나도 조금은 젊어지지 않겠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냐에 따라 늙어질 수도 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30번에서 35번까지 안쪽으로 들어서 대기하실게요. 앞타임 순서 끝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진 후에 바로 들어가실 거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목도 미리 풀고 계세요. 그럼 저희도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 긴장되는 바람에 주구장창 물만 마셨더니 신호가 와갖고 면접 보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뭐 몸 비워내야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같이 가시죠, 그럼. 응? 여기 누구야? 최정희 맞지? 야, 미친.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대기실에선 못 본 것 같은데. 너도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아, 면접 보러 온 건 아니야? 당신은 번호표 달고 있는 거 보니까 면접 보러 왔나 보네. 그럼 잘 보고 잘 돌아가. 갈게. 아이, 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뭐가 이렇게 차가워? 오랜만에 본 사람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하여튼 정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니까. 면접 보러 온 게 아니라면, 음, 네가 여기 직원일 리는 없고, 꼬라지가 딱 비서구나? 맞지? 비서. 더 어떻게 된 게 집에서든 밖에서든 종팔자에서 벗어나질 못하냐? 이 팔자도 참. 오빠, 아는 분 만나셨어요? 저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소개 좀. 인사할 필요 없어. 올해 비서라고 떵떵거리고 싶나 본데,
비서라는 게 솔직히 속된 말로 대표 따까리인 거잖아. 스케줄 정리해주고 비 살살 맞춰가면서 커피나 타주는 게 한마디로 정이지, 좀. 아, 이 회사가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좀 세련되고 젊은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비서로 다 늙어 빠진 아줌마를 갖다 쓰다니 생각보다 올드한가 보네. 기서라는 게 결국엔 회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건데, 응? 젊고 쭉쭉 빵빵하니 이쁘장한 여자를 갖다 써야지. 아줌마가 웬 말이람? 내가 이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거부터 안 꺼내서 고쳐야겠어. 뭐 당신도 살아야 되니 비서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겠지만 보는 사람들 눈이나 회사를 위해서라도 나가는 게 서로한테 윈윈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다른 곳 알아봐. 참, 예나 지금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변함이 없네. 나 내 입으로 비서라고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설령 비서더라도 당신한테 무시당할 정도의 직업은 아니니까 말 가려서 해. 듣자니 이번 면접의 주된 목적이 우리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팀워크를 발휘하는 인재를 뽑는 거라던데 내 일자리 걱정해주기 전에 당신 성격에 가능할지나 걱정하는 게 어때? 지금이야 너나 할 것 없이 취준생 가고 싶어하는 회사 탑3에 드는 거지만 당신처럼 겉멋과 가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유명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에 지원할 정도면 지금 상황이 꽤나 힘들다는 걸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달리 갈 곳도 마땅치 않을 거잖아? 뭐, 그래도 꼴에 비서라고 맞발이 예전보다 늘어나긴 했네? 하기야 이런 큰 회사에 빌붙어 있으려면 강단이 있어야지.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나 운영하는 놈이랑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왕 재혼할 거 좀 잘난 놈이랑 하지. 구멍가게가 뭐냐 구멍가게가.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한심한 놈이면 마흔이 넘은 와이프한테 비서지신하면서 돈 벌게 만드는 건지. 난 나였으면 쪽팔려서라도 그 짓거리 못하게 했을 텐데 참 안 봐도 어떤 인간인지 알겠다. 회사 망하자마자 이때다 싶어 이혼하자 노래를 부르더니 이렇게 살라 그랬냐? 막상 능력 없는 놈이랑 재혼해서 살아보니 나랑 살 때가 훨씬 좋았다고 느껴지지? 뭐 어쩌겠어. 그게 당신 팔자라면 받아들여야지. 그치? 내가 갑자기 걱정돼서 경고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회사 합격하면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기만 하면 열정을 다할 준비가 돼 있거든? 면접 볼 때도 그 점을 강조할 생각인데 그런 직원을 마다할 회사가 어디 있겠어? 합격만 하게 되면 승진이고 뭐고 승승장구할 게 뻔하지. 그렇게 된다 해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알겠냐? 누가 보면 벌써 합격한 줄 알겠네. 한 치 앞도 모르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만심에 빠진 모습을 보자니 나도 걱정이 돼서 충고 한마디 해줄게. 자식 벌 때는 동생까지 구슬려 삶을 정도로 말빨 좋단 거 알겠는데 사람 본성이란 게 어디 가겠니? 결국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인간성과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을지 난 심히 걱정이 되네. 나한테 나이를 운운하며 비아냥대기엔 당신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회사가 젊은 인재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남이사 비서로 일을 하든 뭔 짓을 하든 혼수들 시간에 여기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 좀 미리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 뭐 이런 충고를 해줘도 들어 처먹을 인간 아니란 건 아는데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회사 망해서 이혼하자 했던 거 아니니까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바닥을 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대지만 큰 성공을 얻게 됐을 때가 저 사람에 대한 본성을 알 수 있는 법이래잖아? 큰 성공도 아니었고 그저 그런 성공에 인생 다 산 듯이 돌변하는 모습 보고 그때부터 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 그전에도 별 기대는 없었다 해도 어쩜 자기 거칠이 하는데 모든 걸 쏟아볼 수가 있는지. 그런 속빈 강정 같은 남자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 나랑 내 남편이 불행하길 바라는 건 알겠지만 뜻대로 돼주질 못해서 유감이네? 자, 이제 면접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화장실이나 탕비실 가 계신 분들은 자리를 돌아가 대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까 호명해드린 30번부터 35번까지는 바로 면접장으로 들어가실 테니까 신속히 모여주세요. 면접 다시 시작한다는데 가봐야지. 아무쪼록 그 대단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지 않게 잘 보길 바랄게. 행운을 빌어. 잠시 후
자, 이제 30번부터 35번까지 들어오실게요. 면접관님께서도 곧 오실 테니까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인 쇼핑스토어 땡땡의 공동대표 최정입니다. 면접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품,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땡땡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직원 수가 적을 정도로 작은 기업이었을 때부터 어떤 일이든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5년이란 기간 동안 사내 직원들과 거래처들은 물론이고 고객님들께도 항상 같은 자세로 임한 덕에 이렇게 다른 대기업들과 견주어봐도 손색 없을 만큼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 모티브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함, 진실성, 이 두 가지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기에 지원자분들께 면접 보기 직전에 새로 지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여러분이 써주신 지원서를 토대로 질문할 테니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면접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회사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30번부터 35번 지원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왜 면접관으로 들어와? 이 회사 공동 대표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32번 지원자?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건가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아무리 놀라고 할 말이 급하다 해도 면접장에서 자기 차례도 아닌데 분위기를 흐리는 건 좀 그렇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저 면접관님이 이렇게 젊으실 줄은 몰라서 놀라갖고. 이왕 이렇게 얘기 꺼낸 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까 화장실 앞에서 무례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님이 저랑 아는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옆에 있던 어린 지원자가 무슨 사이냐고 물어와서 곤란해질까봐 강하게 나가느라 오해를 심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감정에 충실하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소란을 피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저 오빠랑 아는 사이신 것 같길래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것 뿐이잖아요. 저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이지. 그 뒤로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저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32번 지원자님과 35번 지원자님? 면접장 밖에서도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시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지원서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이셨네요. 이유가 뭐였든 간에 지금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고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두 분이서 따로 하시고 면접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번님 지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칭찬만 늘어놓은 듯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장단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뿐 장점과 단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책임감과 끈기가 강하다는 점, 동기나 선후배를 떠나 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한 의리 등등 저라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강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을 생각하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부족한 부분마저 제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굳이 단점이라 단정짓고 그 모습을 비판하고 외면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장점이든 단점이든 물들어 있는 삶 속에 함께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점들이라 생각합니다. 제 단점이 누군가에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제 장점이 다른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 있어서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도움을 받고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원서에 단점을 적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지원서에 작성하면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단점을 굳이 밝힐 이유는 없죠. 그런 자신감도 보기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35번님은 또 사소한 단점들까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두 분이 대기실에서 만나 친해진 걸로 아는데
친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이 느껴지는 지원서를 제출하니 꽤나 흥미롭네요. 35번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원서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는 면접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면접입니다. 여러 인생 선배들께 조언을 들었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상태로 왔는데 갑자기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지원서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포장이 필요할지 굉장히 고민되던 찰나에 32번 지원자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지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솔직함을 보고싶기 때문인 것 같으니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토대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32번 지원자님도 저처럼 본인에 대한 점을 솔직하게 작성하셨을 줄 알았는데 좋은 점들만 늘어놓은 걸 보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라면 처음부터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후회가 되진 않습니다. 오늘의 일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원서에 적혀 있는 대로 제 단점은 귀가 얇다는 것과 쉽게 믿음을 주는 성격입니다. 고치려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아직 요령이 부족한 탓인지 오늘과 같이 또다시 제 단점에 발목 잡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이 또한 나중을 위한 발판이 될 거란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만큼 지키고 고쳐야 할 점 또한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지원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2번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 인자가 기대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혼자선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보내야 되는 직장인이 항상 재밌고 웃으면서 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려, 존중, 공감.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과 저희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32번 지원자분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면접이 끝나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저만 나가라고요? 왜 저만 갑자기 이렇게 내보내시는 겁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셨다요. 또 물어보실 게 없는 건가요? 설마 면접관인가 제 과거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편법 판정으로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할 겁니다. 저 절대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요. 이쯤 하면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가주시길 바랬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앉아 계실 줄은 몰랐네요. 32번 지원자님과 제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다한들 사적인 감정은 눈꽃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배려, 존중, 공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32번님은 저희가 바라는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면접이라는 게 취업을 위한 경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공정하고 올바르게 서로 배려하면서 경쟁을 치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거나 틀린 정보로 상대에게 혼란 주는 등의 치사한 행동을 했던 거 부정하진 않겠죠? 또 화장실 앞에서 저랑 마주했을 때 꼴이 비서 같다면서 비서란 직업에 대해 하대하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나이 많은 아줌마를 비서로 쓴다니 회사도 알만하다면 비아냥거리고 비서라는 직업 자체를 옛날 시대의 종과 비슷한 존재로 빗대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회사든 높은 사람 밑에 비서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사람을 대신해 다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케어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비하발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들로 인해서 32번님께서 얼마나 고리타분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됐고 속된 말로 꼰대 같은 마인드와 생각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와 맞지 않을 것 같은 결론이 일찌감치 나서 이만 나가달란 건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건 제가 원래 비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과거가 얽혀있는 사람인 면접관님이 비서이신 줄 알고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그걸로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시는 게 더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공동 대표라면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포용하고 용서해줘야지 그 말에 긁혀서 이렇게 합격 여부 정해버리는 건 너무 권력 남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서 같아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죠. 남이 산 무슨 과거가 얽혀있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렇게 비하하고 하대하면 안 되는 건데. 32번 지원자님은 그런 배려, 공감, 존중 따윈 전혀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공동대표라면 실수를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라는 입장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뿐이니 권력 남용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터넷에 우리 회사 검색만 해보더라도 대표진이 누군지 대문짝만하게 사진과 글들 나와 있을 텐데 사전에 검색 한번 해보지 않을 정도로 회사의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지금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월급만을 바라봤을 뿐 다른 거엔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설명되지 않으니 어줍지 않은 억울한 척 그만하시고 나가주시죠. 잠시만요. 아무리 면접관님이 여자 대표님이라 하셔도 남자 대표님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다른 대표의 동의도 없이 면접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탈락시켜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과 색안경 끼고 보는 분께는 면접 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고 저 남자 대표님께 다시 면접 보고 싶으니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인사권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끌고 결정하는 문제라 그 부분은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아까부터 자꾸 강조하시던 저희 사이에 있는 과거가 확실한데 과연 남자 대표님께서 32번 지원자를 쪼개 볼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두 대표와 비슷한 연령대로 나이는 다른 젊은 지원자보다 많은데 경력이나 학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잖아요? 내세울 거라곤 전에 비슷한 사이트를 창업해서 운영했단 점인데 그 또한 유흥에 빠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쇄하겠다는데 과연 젊은 인재들 대신 32번 지원자 뽑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희가 학벌과 경력을 중요시하는 회사는 아니니 그 점들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토록 강조하는 인간성이 바닥인 지원자라 불합격이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쯤 했으면 충분히 불합격에 대한 사유는 말씀드린 것 같고 면접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은 보안팀 불러서 조치 취할 테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와의 인연은 닿을 수 없게 되어 유감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시 일주일 후 현재. 어떻게 면접날 그딴 식으로 얘기해놓고 다시 찾아서 무작정 취직을 시켜달라고 조를 수가 있어? 막말로 넌 그렇게 나가면 됐지만 나랑 이혼한 사이였다는 걸 조연자들이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멋쩍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너랑 이렇게 헤어지고 각자 삶을 살고 있어도 엮일 때마다 그지 같은 일만 생기는데 미쳤다고 우리 회사에 널 넣겠냐고 이 덜 떨어진 놈아. 그러니까 제발 좀 억지 부리면서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고 딴 데나 알아보러 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안 직원한테 연락 와서 설마 하는 마음에 나와봤더니 정말 남미 와이프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건데 면접 보러 왔다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당신이랑 우리가 엮여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회사에 합격할 생각을 해? 내가 당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잖아. 면접관이 내 와이프란 건 몰라서도 이 회사 대표가 나란 건 알고 있을 텐데 그러고도 지원할 정도면 지금 상황이 꽤나 답이 없나 보지? 당신이 내일 당장 죽게 생겼대도 우린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한테 숨쉴 구멍 대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남이 귀한 와이프 시간 뺏어대지 말고 썩 꺼져. 아니 아무리 대표라 해도 회사에 다니길 바라는 사람을 무작정 사적인 감정으로 내보내도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냐고 얘기 들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하는.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입 닥쳐. 내 와이프가 당신이랑 이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좀 벌어봤다고 바로 가정 버리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던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 같은 동종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도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고 남자 망신인 당신을 내가 왜 생각해줘야 되는 건데? 당신은 그 정도로 생각이 박힌 놈이라 가정을 버리고 딴 여자랑 놀아나기 바빴었나? 남한테 다리 필 자리 졸라대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렸다는 후회나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궁창처럼 살아. 우리 와이프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겠지만 난 다르거든? 이미 보안팀 전체에 당신 사진과 전화번호 돌리면서 블랙리스트 선정해 놨고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 가게끔 해놨으니까
다음 만남이 경찰서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이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와이프 다시 괴롭히면 어떤 죄라도 싹 다 걸어서 콩밥 먹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가 어떤 남자와 한참을 말씨름하는 걸 본 보안팀 직원이 저희 신랑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연락 받자마자 한참 야근 중이던 신랑이 뛰쳐나와 득달같이 화내며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괜히 저 남편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낌새를 눈치챘는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더군요. 힘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빛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어두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건 아닐지가 너무 걱정돼서 더욱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였대요. 참, 그 어둠 속에서 꺼내줬으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순수 같아 보일까봐 남편 자랑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딱 한 번만 할게요.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네요. 정말 사랑꾼 맞죠? 똥짝하고 벤치 온단 말이 딱 맞네요. 아, 그리고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겁을 먹은 건지 어쩐 건지 아직은 다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었어요. 겁주려는 말이 아닌 진짜로 조치를 취해놓긴 했었지만 또다시 얼굴 보고 말씨름하긴 싫으니 그냥 영원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